자, 지금부터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27쪽. 27쪽. 취득세는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건가? 열거된 거죠? 과세 대상, 과세 물건, 과세 객체. 똑같은 용어예요. 열거된 게 몇 개예요? 몇 개? 열거된 건 몇 개? 14개. 14개? 14개 열거된 거 소유권. 첫 번째는 부동산.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축물, 세법용어예요. 세법용어, 토지, 건축물. 그 다음 부동산에 준하는 것. 준부동산 몇 개가 있다? 준부동산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6개.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5개네. 5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임목이야 임목. 그 다음 세 번째 그룹은 뭐다? 각종 권리. 몇 개? 8개. 그래서 부동산이 하나면 토탈 14개예요. 14개. 그래서 각종 권리. 고등어가 아니라 광어.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시험은 각종 권리라고 물어봐요. 그 다음 열거된 거 또 하나 뭐가 있다? 양식업권. 양식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회원권의 종류 5개가 있죠? 골. 순서는 관계없어. 골, 콘, 종, 승료. 회원권 열거된 거. 끝났네? 임차권 있다 없다? 없다. 분양권 없다. 소유권이 아니므로 저당권 없다. 그래서 꼭대기 부동산은 세법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꼭대기 토지, 건축물. 그 다음 1번 토지는 공간법에 의한 토지를 얘기하죠. 그러나 세법은 등기등록을 안 하더라도 어떤 땅을 말한다? 항상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유예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방법이 왜 안 돼? 선생은 유예하고 있고 수강생은 박스 갖고 연구하고 있고 따로따로 놀아. 그럼 엄마가 그러면 애들도 학교 가서 따로따로 놀아요. 그 다음 건축물 이런 게 있고. 자, 박스 딱 정리되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열거된 거 이렇게 딱 있어요. 하나가 빠졌잖아요. 마지막 칸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토 회원권. 뭐가 빠졌다? 요거 저거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체육시설 이용 종합 체육시설 이용권을 적으면서 기억하라고요. 약자가 골, 콘, 종승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괄호가 4개밖에 안 적혀 있죠? 하나가 더 있다고요. 종합 체육시설 이용권. 골, 콘, 종승료. 임차권 없다. 저당권 없다. 분양권 없다. 소유권이 아니므로. 알아들었어요? 열거된 거 14개.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과세 여부를 알아야 돼요. 잘 들어요. 원시 취득. 이전 받아서 취득하는 거를 승계 취득이다. 그럼 부동산은 지자체 재원 조달을 위해서 원시 승계 불문하고 뭐한다? 과세한다. 둘 다 과세요. 둘 다 과세요 여부. 그러나 나머지는 뭐다? 원시는 과세를 안 하고 뭐만 과세한다? 승계 이전 받았을 때만 과세를 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뭐다? 두 번째 칸. 첫 번째 칸.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은 옆에 뭐라고 나왔어요? 원시는 과세하네. 우리가 승계 이전 받았을 때만 과세를 해요. 완전 기초예요 이거. 기초 중에서도 완전 기초다. 회사는 취득세가 없다고요. 우리가 이전 받았을 때 어떨 때만 과세한다. 승계.
그리고 두 번째도 출원, 최초의 취득이지. 출원은 최초니까 원시는 면제한다. 즉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도 똑같아요. 원리는. 승계만 과세한다고요. 뭐 빼고? 부동산 빼고. 그래서 미니 강의 항상 세금은 공부 기준이 아니라 뭐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뭘로 세금을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이것만 알면 되잖아. 이것만. 부동산. 길 가다가 보면은 아파트 공사 현장 보이나요? 아파트 공사 현장 보이잖아. 그게 완공되면은 누가 취득세를 먼저 내는 거야? 건설회사, 원시취득자가. 그럼 우리는 분양받아서 이전받았을 때 또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승계를 구분하자. 자, 그 다음 이제 4번. 이번에는 취득세 뭐가 나왔다?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 거지? 비과세야. 그럼 1번 국가 등은 과세권자이므로 비과세다. 그래서 1.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등은 비과세를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별 딱 붙이고, 자,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무슨 조건으로 취득했다? 귀속 또는 기부채납. 그럼 내 것이 아니지?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국가에게 기부하는 조건으로. 그럼 이 부동산은 내 것이 아니니까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비과세한다. 14개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뭐만 된다? 부동산만 된다고요. 자, 미니 강의. 자, 기부하기로 해놓고 이행하지 않았지? 어떻게? 매각 또는 징의하거라. 또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요구해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으면 당연히 이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기부하기로 해놓고 이행 안 했잖아. 매각 징의하면 당연히 취득세 과세해야지. 부동산 기부하면서 반대급부를 요구해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으면, 잉여받으면 당연히 과세한다. 자, 그 다음 2번은 어떤 법이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관리처분을 맡긴 거요. 비과세. 어떤 법이라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만. 그럼 신탁법의 신탁은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할 때. 2번 신탁이 종료돼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넘어올 때. 그리고 3번은 수탁자가 변경돼서 신수탁자에게 넘어갈 때는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비과세한다. 그래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몇 가지밖에 없다. 3개. 1번, 2번, 3번. 그래서 미니 강의가 나왔잖아. 신탁재산 중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래서 새 아파트가 되면은 조합원이 취득세를 내야 되고 일반 분양분은 조합이 내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리고 1번, 2번, 3번이 뭐라고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다. 근데 옆에 저거 재산세, 매년 내는 재산세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한다. 1번, 2번, 3번. 취득세가 비과세예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재산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과세한다. 누구에게? 과세한다며? 누구에게 과세할까요? 알면서 왜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신탁자?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제발 좀 기억하세요. 수탁자.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한다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내는 세금만 비과세예요. 아이고 재산세에서 나면 과세한다.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자, 뒤로 살짝 한번 갔다 와요. 64쪽. 64쪽 한번 갔다 오자고요. 기억이 안 나니까. 64쪽 약 반괄호 4번. 64쪽. 반괄호 4번 나와 있죠? 64쪽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에요. 누가 매년 납세무자가 된다? 수탁자. 위탁자면 안 돼요. 수탁자.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두 번째 줄. 못 찾으면 원위치 괜찮아요. 또 배울 거니까. 이 정도 기억나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 이 정도 기억 안 나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5, 6월 2달이 남아있다고요? 늦지 않았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 나는 할 수 있다. 내 머리가 왜 이럴까 이러는 순간 멀어져요. 다 상위 5% 빼고는 도킹 개킹이다. 알아들었죠? 비슷해 다 진짜요. 도킹 개킹이야. 잘난 체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학창시절에 전공을 한 번 빼고는 다 95%는 이제 60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시켰어요? 원위치 시킬 때도 종이를 찾지 이제. 자, 몇 페이지? 27쪽이에요. 홀라당 엎어놓고 분명히 저 녀석이 앞으로 갈 거야. 사람이 느낌이 중요해요. 자, 28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법률에 의한 환매권. 환매권이 뭐다? 내 부동산을 법률에 의해서 첫 번째 뭐가 돼서 수용당한 거야. 뺏어갔지? 수용당해서 뺏어갔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취득했다. 무슨 행사다? 환매권 행사. 포인트는 특별조치법. 옆에도 법에 의해서 수용 그리고 다시 취득했다. 사고 파는 게 아니죠.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개인 간의 환매. 개인 간의 환매. 매도자, 매수자끼리 왔다 갔다 가는 거지. 이렇게 팔았다가 다시 취득했다. 이거는 뭐다? 비과세한다. 개인 간의 환매는 비과세한다고요. 매도자가 팔았잖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취득하는 것은 개인 간의 환매는 뭐한다? 과세한다. 이거는 법률에 의한 거야. 법률에 의한 거. 법에 의해서 뺏어가 놓고 다시 취득하면 비과세. 그러나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한다고요. 어떻게 과세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어떻게 과세해? 전체가 뭐다?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고 2% 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표준은 취득과 등기를 합친 거야. 2% 빼고 그럼 뭔 뜻이다? 등기는 다시 하라. 왜 2% 뺀다고 그랬어? 매도자가 옛날에 2% 냈잖아. 낸 거니까 이거는 형식적인 취득이죠. 왔다 갔다. 그 대신 등기만 다시 하라. 이거를 뭐라 그래? 법조문으로 표준세율로 해서 2% 뺀 세율로 과세를 해요. 옛날에 취득세 2% 빼고 등기는 다시 하라. 이게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환매고 이것도 환매예요. 둘 다.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나 좋은 학원이야. 토요일 날 웬만해서는 수업 없지. 그죠? 일요일 날 수업하고 주 5일 수업해봐. 그건 죽음이야. 합격자 안 나와. 어느 정도 휴식도 필요합니다. 주 5일 수업하는 맨날 토요일까지 수업가. 지쳐서 다 쓰러져. 체력이 비실비실하고 또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지게 되고. 그래서 주 5일 수업이 이 중개사 공부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알아들었어요? 학원을 선택 잘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자, 4번 임시건축물. 임시잖아. 당연히 임시는 뭐다? 비과세다. 근데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옆에 뭐라고 나왔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아니냐는 하면 안 돼요.
초과하는. 그래서 초과하는 거는 뭐다? 부과한다. 과세한다. 그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거는 비과세야.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밑줄고 사치성 재산은 제외. 이번 시험에 괄호를 열봐야 돼. 제외. 사치성 재산은 무조건 과세한다는 뜻이죠.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사치성 재산 꽉 잡았잖아. 몇 개?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몇 개야? 사치성 맨날 4개래. 5개지. 사치성 재산 글씨가 5글자 아니에요? 별, 꼴, 고고고, 쓰리고. 좌우간이 있어. 그거 알아들었죠? 별, 꼴, 고고고 5개. 좌우간 5개 있어요. 무조건 과세. 자, 됐어. 못 외워도. 자, 그래도 이분 잘해. 별하니까 별장이 떠오르잖아. 지금 45점까지 왔어. 나머지 15점 이제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꼭 이분은 합격자 모임에서 얼굴을 볼 것 같아. 순진하잖아, 사람이. 내가 구박하더라도 웃는 모습으로 수업하잖아. 전형적인 중개사 얼굴이야. 자, 그 다음. 감사하다고. 됐어. 이렇게 죽이 맞잖아, 벌써. 삐리가. 그리고 중개사 업무는요, 너무 이뻐도 있잖아요.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특히 남자들이랑 와이프랑 같이 중개업소 들리잖아. 나는 집 살 때 중개업소를 한 30군데 돌렸어요. 발품을 팔아야 되니까. 우리 집 사람이랑 데리고 가니까 나 옛날 얘기했어. 여자의 심리가 어떠냐. 딱 가서 야한 여자가 있고 남자 입장에 보서는 섹시하잖아. 그럼 그 여자랑 오래 얘기하면 발로 툭툭 건드려. 빨리 나가자고. 그래서 제일 이만큼 너무 넉넉해서 좋아. 말도 느릿느릿하면서.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저기서 하자 그러더라고. 나 거기서 계약했어요. 그래서 왜 여자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다고 이쁘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편안한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집 사람 85kg 편하잖아. 너무 좋아. 자, 4번으로 들어가요. 임시건축물. 아까 했죠? 자, 5번 별 붙이고 공동주택 개수. 단독이 아니라 공동주택이야. 공동주택 뭐였다? 개수. 개수가 뭐예요? 2글자잖아.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거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괄호. 대수선은 제외. 절대 포함하면 안 돼요. 대수선은 제외. 과세한다는 뜻이죠? 그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한다. 숫자 기억해야 돼요. 9억 이하. 시가 표준액으로 9억 이하. 실거래 가액하면 안 돼요. 시가 표준액 9억 이하. 그럴 때는 비과세한다. 이거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돼?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그러지? 시설이 노후됐다고요. 그걸 30년 만에 교체를 합니다. 그럼 공동주택 6억이 아니라 얼마이야? 9억 이하는 주민시설 안전을 위해서 비과세한다. 9억. 6억 하면 안 돼요. 이거 꽉 잡지 않았어요? 이거 공동주택의 뭐야? 숫자가 일명 개구멍. 공동주택의 개구멍. 멍은 없어요. 공동주택의 개구멍. 제발 아파트 사시는 분은 나올 때 공동주택 개구멍에 비가 내린다. 비과세. 그리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큰 개 키우는 분들은 입막에 하갖고 다녀야 돼요. 큰 개 키우는 분들 있잖아. 공원 가는데 그냥 시커먼 개가 송아지만한 게 그냥 막 입막에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개 주인이 내 개는 안 물어. 그건 아니에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달라들면 즉사할 수 있어요. 애들. 책임이 막중합니다. 공동주택의 개구멍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 6번은 상속 개시 전, 죽기 전에 뭐를 받은 거야? 차량. 이전에 뭐가 일어나? 천재지변, 화재 등이 일어나서 뭐다? 사용할 수 없는 뭐다? 차량 선박하면 안 돼요. 차량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비과세한다. 됐죠? 자, 그 다음 필수 2번 한번 풀어봐요. OX 2번 이전이잖아. 이전 종전건축 물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대로 이전했잖아. 그럼 이전했다고 등기는 다시 해요.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 과세한다. 과세하지 아니한다. 과세한다.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과세해요. 그대로 옮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야. 어떻게 과세한다. 이렇게. 표준 세율에서 2%를 빼고 이런 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특례 세율로. 왜 2% 빼? 옛날 건축물 2% 냈지? 내니까 2% 빼고 이전했다고 등기만 하라. 이거를 전체로 뭐라 그런다? 표준 세율에서 2%를 뺀 세율. 줄여서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특례 세율로. 다 과세한다 그러면 다 맞춰. 이렇게 세율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다음 주에 배워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뭘로 들어간다? 납세 의무자로 들어가네. 오늘 여기까지 배울 거예요. 잘 돼야 될 텐데요. 한 번에 꼭 붙으세요. 새로운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그러나 갖추라는 뜻은 아니에요. 충분히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이 학원은 또 특징이 뭐다? 전국 유일하게 실무 강의를 하잖아. 야간에 실무가 접수 마감이야. 왜? 자격증 따도 실력이 안 되잖아. 그래서 실무가 접수 마감이야. 그래서 실력을 계속, 이런 학원 없어요. 그런 실무교육 선생이 10몇 명 돼요. 전체 알아들었나요? 실력을 갖춰야지 자격증 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할 일이 되게 많아. 그냥 중개 업무에 취업했다, 설립했다, 바로 망할 수도 있어요. 실력을 갖춰야 된다. 나중에 마무리까지 하는 학원이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으려면 돈을 모아야지. 코로나 때문에 돈 주면 모아놔야 돼요. 특강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공부합시다. 납세 의무자.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1번. 자, 공부상이 아니라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사실상 취득자는 뭐를 안 따진다.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으더라도 사실상 취득할 때는 합쳐서 양수인이 낸다. 양수인. 그리고 소유자는 어떨 때 낸다? 소유자는 간주취득일 때 양수인이 낸다고요. 자, 나왔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지. 원시를 물어봐, 승계를 물어봐. 글씨도 못 읽어. 지금 승계를 물어보잖아. 지금 승계는 과세한다. 원시는 과세 안 해요. 승계만. 그래서 납세 의무자로 한다. 과세한다. 그럼 원시는 과세 안 해요. 이거 알고 껐덕껐덕거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자, 2번. 주체구조부 취득자. 세 글자로마다 건물주. 그래서 건물주와 가설한 자가 다를 때는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가 납세 의무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절대 이 지문은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가설한 자가 아니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건물과 뭐다?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가설한 자 그러면 틀린다고요.
가설한자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그림을 꼭 그려야 돼요. 이 시점에. 아는지 모르는지 혼자 떠드는 느낌도 있고, 자 넘어가려니 지금 아쉽고, 이렇게 건물이 있어. 갑소유 건물이야. 갑소유 건물. 이거를 은행에게 임대를 합니다. 그럼 은행은 은행 업무 하기 위해서 남의 건물에다가 1층에다가 뭐를 설치한다? 부착된 금고를 설치한다. 그럼 이거 뭐 했다는 거야? 개수. 건물에 열거된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했지? 그럼 뭐야? 개수. 개수하면 건물 가격이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취득으로 본다. 그럼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은행이 아니라 갑. 세 글자로 건물주. 길게 뭐라고 얘기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주체구조부가 건물이요. 그러면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는 순간 건물 가치가 올라가지? 그래서 효용가치란 단어가 나온 거야 거기. 효용가치. 부대설비를 설치했잖아요 은행이. 부대설비 효용가치. 그럼 법상 납세의무자는 주체구조부 취득자라고요. 이 은행은 부담은 할 수 있다. 세법에서 뭐는 안 따진다. 부담자는 안 따져. 누구만 따진다? 법상 납세의무자만 따져요. 왜 마지막 줄이 함께 취득한 걸로 봐요? 건물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럼 이 부착된 금고 누구 거야? 은행 거잖아. 그러면 갑이 반발하지? 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내냐?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끔 부착된 금고는 건물 가치가 올라갔지? 뭐와 함께?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꼼짝 못하게끔. 뭐에 속지 말자? 가설한 자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양괄호 3번. 자,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자, 뭐가 들어간다?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이 등장하지?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해서 새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잖아? 또는 재건축이 들어가죠? 그럼 새 아파트가 되면 포인트는 뭐다? 조합, 원용 부동산은 누가 내는 거야? 조합원이. 조합, 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이 뭐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새 아파트는 누가 낸다고요? 조합원. 원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1번 분양분. 그래서 미니 강의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가 낸다? 조합이. 비조합원. 그러니까 조합. 원용 부동.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다? 조합. 원용은 누가 낸다? 마지막 줄. 조합원이. 그러나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1차적으로 누가 낸다? 조합이. 그리고 나중에 일반 분양하면 최종적으로 분양받은 자가 낼 수도 있죠. 자, 과점주주. 과점주주 드디어 나왔어요. 별 딱 붙여요. 자, 어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야 된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 비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취득해야 돼?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원시가 아니에요. 승계.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14개. 그럼 과점주주는 세금을 과세하려면 법을 만들어야지. 과세 방법은 뭐다? 부동산 등. 14개 취득세 대상. 뭐가 생략됐다? 지분 비율만큼 뭐다? 취득한 걸로 본다. 몇 프로만 낸다? 2%만.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취득세를 과세할 거 아니에요. 과점주주는 뭐를 취득했다? 주식. 그렇지만 이 회사를 지배하잖아. 과반수가 넘어가니까 혼자 또는 두세 명이 지배하지 말아라. 50%가 넘어가면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게 뭐다?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어떻게 과세하겠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괄호는 볼 필요 없고. 그럼 아까 배웠죠? 단 옆에 딱 적어. 설립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설립일 이후부터 과세를 하는 거예요. 설립시 과점주주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과세를 안 합니다. 자, 그럼 밑에 박스. 과점주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최초 과점주주. 두 번째는 이미 과점주주라고 적으라고요. 두 번째 칸에. 이미 과점주주가 지분 변동이 있다는 거고 이미 과점주주. 세 번째는 다시 재차 과점주주다. 과점주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최초 과점주주. 두 번째는 앞에 적어요. 이미 과점주주. 세 번째는 적혀 있죠. 재차 다시 과점주주. 딱 하나로 정리합니다. 지분 비율 계산 방법이 지금부터 잘 봐요. 잘 보라고요. 설립시. 설립시에요. 40%. 설립시 40%야. 지분 비율이. 과세한다 안 한다? 50%가 안 남잖아. 설립시 과세 안 해요. 50%가 넘어가야 과점주주예요. 그래서 설립시 40%는 과점주주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최초의 취득이잖아. 그리고 이거를 누구로부터? 주주나 사원이나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거를 뭐라 그래요? 증자. 자본금을 늘리면서 주식을 발행하지? 그래서 이거는 무슨 취득이야? 이전 받는 거야. 승계. 주주로부터 사고, 사원으로부터 사고, 증자에 의해서 승계 취득합니다. 그다음 20%를 취득해. 그럼 40에서 20%죠? 그럼 지분 비율이 몇 프로? 60%. 그럼 과점주주다? 아니다? 과점주주잖아. 과점주주지? 그럼 뭐를 물어봐? 과세되는 지분 비율을 물어본다. 이런 경우는 몇 프로 과세한다? 60% 과세. 자, 이게 잘 들어요. 이게 무슨 과점주주야? 최초의 과점주주야. 그 율은 신경 쓰지 말고 이걸 적어요. 박스 위에다가. 40%.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증자에 의해서 20%를 취득해서 무슨 과점주주가 된 거야? 최초의 과점주주. 그럼 이럴 때는 지분 비율 증가분을 과세한다. 모두를 과세한다. 모두를 과세한다. 몇 프로 과세한다? 60%.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설립시. 자, 두 번째 잘 봐요. 설립시 55%야. 설립시 55%. 과점주주다 아니다? 과점주주잖아. 과점주주야. 설립시 50%가 넘어가면 과점주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5%를 취득했다. 5%. 그럼 현재 지분 비율은 몇 프로야? 60%. 그럼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한다. 처음에 잘 봐요. 55%는 과세 안 하지? 설립시니까 이럴 때는 뭐다? 증가분만 과세한다. 이게 뭐다? 이미 과점주주야. 이미 이거 과점주주잖아. 그러나 설립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5% 취득해서 60%가 됐지? 그럼 이럴 때는 몇 프로만 과세한다? 5%만. 항상 앞에보다 증가됐을 때만 과세하는 거예요. 증가됐을 때. 증가됐을 때만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줄 그렇게 나왔네.
나왔죠? 몇 프로만 과세해? 5%. 5%잖아. 자, 두 번째 한번 봐. 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니지? 45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10% 취득해서 몇 프로에서 55. 그럼 이거는 무슨 과점주주야? 최초 과점주주. 그럼 최초는 지분 비율 뭐다? 모두 55%. 이거 두 개를 제가 위에 거는 약간 다르게 유를 설명했잖아요. 그럼 여기 봐. 결론이 뭐다? 설립시 과점주주다 그러면 무조건 뺀다. 무조건 60에서 빼고 몇 프로만 과세한다? 5%만 과세한다. 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니지? 아니니까 더한다. 더해서 지분 비율 모두 과세한다. 합쳐진 거, 이거 합쳐진 거. 그래서 이거는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뭐만 과세한다? 증가분만. 감소되면 과세 안 하고. 자, 두 번째도 똑같잖아. 자, 몇 프로? 70%? 설립시. 과점주주네? 무조건 뺀다. 과세 안 해? 70%. 그럼 몇 프로 팔았잖아. 처분. 몇 프로 팔았어? 10%? 그럼 더하는 게 아니라 빼서 몇 프로 해야지. 처분해서 10%에서 다시 취득했지? 5%? 5%를 다시 그럼 더하기 빼기 교통정리하면 몇 프로야? 65잖아. 그럼 처음보다 오히려 감소가 됐지? 그럼 감소되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증가할 때만 과세하는 거야. 증가할 때만. 자, 어지럽기 때문에 딱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1번 여기 보세요. 1번 무슨 과점주주? 최초의 과점주주.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과점주주? 이미 과점주주. 됐어요? 됐죠? 자, 마지막 뭐다? 재차 과점주주. 55%. 과점주주지? 설립시 과점주주는 무조건 빼는 거야. 55%. 몇 프로 팔았어? 5%. 팔고 몇 프로 취득했어요? 10%. 그럼 교통정리하면 최종 몇 프로가 돼? 65. 65니까 몇 프로만 과세한다? 아니 몇 프로야 이거? 55에다가 5% 팔고 10%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비율이 몇 프로? 60%. 그럼 처음보다 증가됐지? 증가됐으니까 몇 프로만 과세해야 한다? 5% 증가분만. 제일 밑에는 뭐다? 자, 60% 설립 후. 자, 설립 후 다 세금 낸 거야. 설립 후는 취득세 다 낸 거라고요. 냈잖아. 10% 팔았어. 그럼 5% 취득했지? 그럼 전체 지분은 55. 앞에보다 줄어들었잖아. 비과세. 자, 한 방으로 갑니다. 이제 잘 들어요. 한 방으로 가자고요. 어지럽게 했잖아요. 자, 40% 설립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잘 들어 안 해. 자,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20%. 그럼 현재 지분 몇 프로? 60%. 그럼 이해는 무슨 과점주주다? 최초 과점주주.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몇 프로로 과세한다? 모두. 왜 모두야? 앞에서 한 번도 안 냈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 짝은 모두야 모두. 모두라고요. 모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취득합니다. 또 취득해. 그래서 10%
그럼 현재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70%. 그럼 이 애는 무슨 과점주주야? 이미 앞에서 이미잖아. 그럼 60% 냈지? 그럼 이럴 때는 모두가 아니라 증가분 몇 프로만 과세한다? 10%? 10%야. 자, 그 다음 여기 봐. 70% 처분해요. 20% 처분했어. 그럼 20% 처분하면 50%. 과점주주도 아니다. 딱 50은 아니잖아. 아니죠? 아니었다가 다시 취득하지? 20% 취득해. 그럼 현재 지분 비율 몇 프로야? 70%. 과점주주도 아니다. 과점주주. 그럼 이 애는 아니었다가 다시 뭐라 그래? 재차 과점주주야. 그럼 항상 뭐다? 앞에보다 증가해야지? 앞에보다. 맨 앞에가 몇 프로야? 60이잖아. 맨 앞에 걸 갖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애보다 증가됐죠? 몇 프로만 과세한다? 10%. 그래서 증가분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론 정리. 최초짝은 뭐다? 모두. 나머지는 다 증가분. 감소되면 과세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계산할 때 이거 설립시 40. 아무것도 아니지? 뒤에 취득하면 무조건 더하는 거야. 60%. 자, 설립시 55지? 빼고 과점주주니까 5%만 과세한다. 그러니까 설립시가 나오면 50%가 넘어가면 빼고 50%가 안 되면 더해서 과점주주를 만들어야 되고 지분 비율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뭐다? 최초짝은 모두. 나머지 이미 과점주주나 다시 과점주주는 모두가 아니라 뭐다? 증가분. 이유는 앞에서 한번 냈으므로.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요즘 시험은 최초는 모두다. 그러다 최초에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모든 거를 다 주잖아. 아니야? 그래서 판단력 부족이 됐다는 거를 알아. 증가분만. 처음 결혼했을 때는 모든 걸 다 주는 거야. 상대방에게 막 껐덕껐덕 거리잖아. 나만 그랬나? 그러니까 최초는 모두, 나머지는 찔끔찔끔 주는 거야. 증가분 싸워가면서. 웬만하면 자 됐고. 자, 하나만 더 하자고요. 자, 5번 나왔다. 드디어 가정의 달 드디어 나왔네. 배우자 직계 좀비속 드디어 나왔어요. 이거는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암기가 돼요? 암기하면 좋지. 좋기는. 자, 양괄호 5번 딱 별 하나 딱 붙이세요. 자, 가족 간의 부동산 등 취득했잖아요. 14개. 자, 가족 간의 취득은 뭐다? 대가가 없다.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가족 간은 대가가 없어요. 그래서 몇 프로를 과세해야겠다? 3.5를 과세해야겠다. 그 얘기요. 가족 간에 이전에 돈 달라 그러면 가족이 승질내요. 원칙이 대가가 없다. 근데 옆에 뭐가 나왔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뭘로?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무슨 소리냐? 가족 간에 증명되는 거래, 입증되는 거래는 대가가 나가는 거지 유상으로 바뀐다. 그 세율이 달라져요. 1%짜리, 2%짜리, 3%짜리 중간도 있고 최대 4%까지 갑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한다? 세율이 다르다. 취득세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4%짜리 빼고는 다 뭘로 가려고 노력할까요? 유상으로. 여기는 3.5니까 나야 나. 오늘 여기까지만 할래. 자, 여기까지만 하자.
자,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이거 시간 끝났잖아. 자, 오늘 프린트 한번 봐요. 자, 벌써 이제 쉬는 시간에 풀어봤어. 어떤 분은 딱 6분은 벌써 1번, 2번 이렇게 해서 풀어보더라고. 쉬는 시간에. 대책, 무대책은 그냥 지금 펴. 또 찾느라고 종일 걸려. 자, 1번. 벌써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거야. 쉬는 시간 7분 쉬고. 3번은 배운 한도내에서 안 배운 거는 말고. 자, 1번. 뭐를 물어봐? 독립세, 납부세, 독립세와 부가세를 물어보는 거지? 바르게 연결된 거, 바른 것만 찾아봐요. 찍어봐요. 찍어봐. 일단 3번 아니면 4번이잖아 답이. 3번 아니면 4번 아니에요? 양도세 낼 때 납부세액의 10% 뭐부터? 뭐부터 10%? 지방소득세. 이거는 독립세가 아니라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예요. 지금 부가세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그 양도세는 뭐가 붙어? 부가세는 감면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고요. 그럼 4번이네. 종부세. 국세는 국세가 붙지? 농특세 20% 뭐에 붙어? 납부지. 감면세액에는 안 붙어. 이거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답은 일단은 몇 번이요? 5번은 알잖아. 재산세. 재산 있는 분들. 재산세에 뭐가 같이 붙어와? 지방교육세지. 그러니까 농특세 틀렸네. 5번은 틀린 걸 알 수 있잖아. 재산이 있다면. 재산이 없다면 또 헷갈리고. 그만해, 그만. 그만해요. 그만하자고요. 자, 그만해요, 그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한도내에서 풀어보는 거예요. 90% 이상 다 배웠다고요. 그만하자니까요. 자, 딱 1분만 얘기하게. 칠판 주목하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해서 5월, 6월 달은 승부를 거는 달이다. 특히 뭐다? 이론이야, 이론. 문제 못 풀어도 괜찮아요. 알아들었나요? 다른 학원들은 반대로 나가. 막 지금 기출문제 특강하고 난리 부르스야. 왜? 이론도 안 되는데 문제 풀어봐야 안 된다고요. 그래서 5, 6월 달은 뭐다? 문제 중심으로 가면서 이런 문제를 살짝살짝 풀어보면 되죠? 자, 그리고 5, 6월 달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특강을 들어야 돼. 세법 빼고. 알아들었나요? 진짜 한 번에 붙으려면 특강 꼭 들어야 돼. 5, 6월 달.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 그랬어요? 주변 정리를 하자. 오로지 가족 빼고는 공부하는데 오리를 하면 반드시 한 번에 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시부터 모의고사 해설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네요. 네, 감사합니다.